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고 이더리움 가격이 5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스탠다드 차터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전에요. 이더리움 현물 ETF의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연기합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도 연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블랙락의 이더리움 현물 ETF 모두 결정을 연기합니다. 이것을 본 한 기자는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와 좀 비슷한데 데자뷰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업계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먼저 낙관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레이스케일이 SEC 대상으로 소송에서 이겼지 않냐. 그 낙관적인 전망, 그러니까 또 안 하면 결국 항소할 거니까 재판으로 갈 거니까 근데 이미 그레이스케일이 이겼던 전력이 있으니까 5월까지 이거 아마 될 거야. 이게 한 75%로 예상을 하는 분이 있고요. 만약에 SEC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또 피할 수 없는 항소가 있겠죠. 비트코인에서 한번 보셨죠?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게 뭐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다. 이거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문구입니다. 우리가 그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뭐 사이파트, 발추나스 이 두 분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내에 승인 가능성 70%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그 스카이 브릿지 캐피털의 설립자 뭐 앤서니 스카라무치라고 하는 분은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다 이제 다른 코인은 다 증권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제 미등록 증권이다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안 될 거야.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도 SEC가 뭐 이거 승인할 가능성 50% 이하일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폄하를 했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사실 확률은 뭐 50대 50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 보실 때요. 소위 말하는 그 이해 관계자들의 말은 조금 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JP 모건과 같은 월가 금융기관들은요. 본인들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진실을 섞여서요. 그러니까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그 발추나스나 세이파트 뭐 이런 분들 얘기가 차라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은행 TD 코인이라고 하는 곳은 좀 부정적인 곳이었죠. 이더리움 현물 ETF 2025년 말 이후에나 승인이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이거 비트코인 ETF 때문에 얼마나 화났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승인 안 시킬 거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2년 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ETF가 되면 4,000달러, 우리 돈 현재 530만 원까지도 이더리움이 오를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1,000달러 이하로 추락할 수도 있다. 1,000달러면 우리 돈 130만 원입니다. 현재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비추어 봤을 때 엄청난 폭락이죠. 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벤자민 코엔이라고 하는 그 차티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더리움이 1,000달러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했다는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뭐 79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은 새로운 강세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에 주요 사이클에서의 저점을 최소 2번 이상 테스트했다. 이더리움의 그러니까 지금 15년, 16년, 2020년 이전의 저점 테스트를 2번 이상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한 번밖에 안 했다라는 겁니다. 22년도 저점 찍었지만 한 번 정도는 그 저점을 또 찍지 않겠냐. 이제 과거 2번씩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번 더 찍지 않겠냐. 뭐 그런 추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달러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아마도 올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다만 뒤가 중요합니다. 그는 이더리움 현물 ETF, 반감기의 내러티브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제가 이것을 좀 뒤에서 말씀 또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 제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주요 그 라인을 한번 빨간색으로 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코인이 얘기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제가 볼 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더 올라간다.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의 큰 호재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이 밑으로 떨어진다. 아무래도 알트코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더리움 ETF 승인, 또 비트코인의 반감기, 자, 이런 것들이 로 인해서 결국 이더리움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큰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이미 뭐 코인은 뭐 역사가 너무 짧죠. 근데 주식과 같은 경우는 뭐 100년, 200년 빅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미 동전 뒤집기보다 못한 확률이라는 게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뭐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뭐 부동산 시장 예측 항상 맞으시던가요? 항상 틀리죠. 참고는 하되 생각보다 그냥 동전 뒤집기 수준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맹신하진 말란 얘기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라고 하는 그 영국계 대형 은행에서는 SEC가 5월 달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승인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4,000달러니까 우리 돈 500만 원이 당연히 넘겠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5월 23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5월 23일 ETF 승인할 것이다. 여기 이제 지오프리 켄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지털 자산 쪽에 이제 최고 책임자 같습니다. 이분이 우리는 현재 대기 중인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은 5월 23일 승인이 될 것이다.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 첫 번째는 스탠다드 차터드는 SEC가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작년 6월 달에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과 같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를 고소했습니다. 그때 고소장에 이런 것들을 너희들 미등록 증권인데 취급했어. 그때 한 20여 종의 코인을 언급했었죠. 기억나시죠? 거기에 이더리움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더리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지금 증권으로 거기에 집어넣었으면 몰라도 거기에 뺐잖아. 이게 이제 말로 하는 것과 기소장에 직접 언급하는 거는 사실 천지 차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라고 하는 세계 최대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1년 2월 달에 상장을 이미 됐었고요. 이것을 근거로 현물 ETF 승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그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소송을 벌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죠. 너 그거 GBTC 이제 판사가 SEC 게리 겐슬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거 왜 그 GBTC를 현물 ETF 전환 안 시켜? 선물은 네가 ETF를 승인하고 현물은 왜 그 차별해? 그거 왜 네 맘대로 안 된다고 해? 차별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 이렇게 너 되게 자의적이야. 너무 변덕이 커라고 직접 언급을 했었죠. 마찬가지죠. CME에서 지금 이더리움 선물이 잘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물만 또 콕 집어서 거절한다. 이것도 소송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승소할 가능성이 SEC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승인할 것이다. 세 번째, 그레이스케일은 ETF로 전환을 원하는 이더리움 신탁도 보유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미 승소를 했잖아요. 이거 해봤자 가봤자 또 진다라는 거죠. 저는 네 번째 이유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신청자 명단에 누가 있습니까? 블랙락입니다. 자, 블랙락이 이전에 ETF 신청하면 576건 이제 패스가 됐고요. 승인이 됐고 한 건만 실패를 했습니다. 승인 확률로 나타내면 이게 99.8%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99.8%를 고르시겠습니까? 0.2%의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99.8%의 확률이 높겠죠. 저는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이유도 될 수 있다. 이유는요, 블랙락을 한번 좀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시면 사실 이 회사는 초국가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한 국가, 뭐 미국 내에서, 뭐 어떤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국민연금도 블랙락을 통해서 미국의 증권이나 ETF나 채권을 샀다 팔았다를 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국부펀드, 연금펀드, 심지어 여기에서 ESG로 이제 펀드를 주로 취급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베네핏을 줄 겁니다 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블랙락이 그 이제 제시한 그 ETF를 실제로 담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데가 어디다? 블랙락입니다. 사실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블랙락 현재는 민주당을 매우 크게 후원을 실제로 해왔었죠. 근데요, 공화당이 돼도요, 이제 막말로 주머니만 바꾸면 됩니다. 주머니 바꾸면 이제 소위 이제 그 로비가 합법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누가 됐든 돈을 이렇게 줘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곳이 어디다? 블랙락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이더리움이 잠재적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보다 매도 압력이 좀 더 덜할 것이다. 지금 뭐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재미없었던 게 뭐 GBTC 뭐 지금도 팔고 있고요. 기존에 뭐 그 차익을 거래 실현하기 위한 세력들이 비트코인 생각보다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럴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그레이스케일에도 이더리움 신탁 상품이 이미 있겠죠. FTX도 이더리움 팔아서 이제 채권자들에게 이제 갚아야겠죠. 근데 그 물량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사실 재밌습니다. 상황은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초긍정적이고 누구는 부정적입니다. 스탠다드 차트드 예측도 따지고 보면 반반이거든요. 될 수도 있고 사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게요. 제가 지금껏 봤던 성공하는 기업이든 투자자든 사업가든 공통점은 긍정적인 태도였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그 뭐 전시회 컨퍼런스 하다가 수십 명의 소위 말하는 크게 성공하신 분들 뵀었는데 하나같이 그냥 긍정적이 아닙니다. 초긍정적이었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여유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뭐 평소에 즐겨보는 우리 주기영 대표님, 크립토 컨트 대표님이죠. 뭐 이분도 여러 성공한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무지무지 똑똑하더라. 근데 유일한 차이, 성공한 사업가, 실패한 사업가 뭐였을까요? 성공한 사업가는 희망에 집중을 하더라. 실패한 사업가는 절망에 집중하고 있었다. 항상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누구는 그러니까 된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없는 거.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시면요. 엄청난 지식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 어떤 교수님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하지만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근데 큰 배짱과 추진력으로 이뤄낸 사업가 전 많이 봤고요. 성견지명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미친 X 소리를 듣지만 결국에 큰 부를 이뤄서 증명을 해낸 투자자 매우 많이 봤습니다. 특히 크립토 쪽에선 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그만큼 이제 뭐 날카로운 비판 필요하죠.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냥 지나가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ETF가 저 역시도 사실 2달 전부터 이거 5월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퍼드 뉴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ETF를 가지고 뭐 장난을 치는 거죠. 각종 소송,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뭐 법무부에 뭐 CFTC까지 나서서 바이낸스를 그렇게까지 할 이슈일까요? 여러 가지 뭐 리플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통과를 안 시키는데, 시행을 안 하는데요. 왜 이런다고요? 엄청나게 큰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뒤로 늦추면서 완벽하게 시장 장악을 해 나간다.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게리 겐슬러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 이제 그레이스케일 소송 끝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게리 겐슬러 뭐라고 했냐? 나는 그 뭐 국회나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의 게리 겐슬러 사실 그 뒤에 월가 그 전통 금융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로비를 엄청 하겠죠. 엄청난 이권이 지금 SEC 게리 겐슬러 손가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하의 게리 겐슬러도 법원의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이제 그 이더리움 ETF의 최종 승인일이 5월 23일이 바네크의 최종이고요. 5월 24일은 아크 인베스트, 그 돈나무 언니 회사죠. 그때까지 그래서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꽤 있는데요. 자, 누구는 이제 뭐 7개 현재 회사지만 제 예상이 맞다면 분명히 10개 이상 추가로 더 들어올 겁니다. 근데 누구는 비트코인에서 보셨잖아요. 누구는 그 어떤 회사는 ETF 승인해주고 다른 데는 거절하고 그 안 됩니다. 그 형평성 차원에서 그 정도로 이제 그 뭐 블랙락만 하고 나머지 다 떨어뜨리면 큰일 나겠죠.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승인을 하든지 또 한 번 이제 한꺼번에 다 거절을 하든지 분명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승인 쪽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말장난, 뭐 업그레이드가 되다가 안 됐다가 뭐 이더리움 관련 퍼드 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겐슬러가 실제로 작년에 계속 그 코인 회사들 사실 승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근데 코인 회사들에게 계속 패소를 했습니다. 계획 겐슬러 법원에 또 가고 싶을까요? 저라면 절대 가기 싫을 것 같긴 합니다. 저 역시도 이더리움 ETF 승인 확률 70에서 80%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블룸버그의 세이파트 발추나스 의견이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저는 이게 뭐 승인이 되고 승인이 안 되고에 따라서 제 투자 전략을 전혀 수정할 의지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을 때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코인을 이제 우리는 원화로 해서 처음에는 사실 비트코인에 처음 입문을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 비트코인 그냥 현금으로 다 바꿔서 바로 집에 갈 사람이 거의 없죠.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없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오르면 그걸 팔아서 집에 안 가고요. 그걸로 라지캡 코인을 삽니다. 이더리움을 사고요. 솔라나, 뭐 아발란체, 체인링크 뭐 여러 가지 이제 라지캡을 사고 돈을 벌면 집에 갈까요? 집에 안 갑니다. 이제 스몰캡들이 파닥파닥 하면서 뭐 10배, 20배 이렇게 막 그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그 벌었던 돈을 가지고 스몰캡에 부어 넣습니다. 스몰캡에서도 돈을 크게 벌었다. 자, 돈을 찾아서 집에 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되게 그래요. 이걸로 그냥 원화로 환전을 해서 집에 가면 좋은데 가만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되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그 돈을 그대로 부어 넣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이 오르고요. 다시 이더리움이 오르고 다시 솔라나가 오르고 스몰캡이 오르는 이게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면 사실상 이성을 잃습니다. 그때 영끌 비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기억나시죠? 저는 이제 5월 23일에 이더리움 ETF가 결국 승인이 되면 자, 투자는 가격이 사실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떨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이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죠.
자, 비트코인 생각해 보십시오. 1월 10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1월 10일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부릉부릉 올랐습니까? 작년 하반기 내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뭐다? 그게 기대감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5월 23일에 승인이 된다면,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5월 23일에 승인이 된다면, 자, 지금부터 5월 23일까지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승인이 된 다음에 오를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전자라고 봅니다. 승인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승인 직후에는 오히려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 1년, 2년 후에 이더리움 가격은 또 어나더 레벨로 가 있을 겁니다. 그 직후를 말하는 거죠. 승인 직후보다는 지금부터 5월 뭐 말까지 뭐 기대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기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더리움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뭐 이제 개인적으로 살 수는 있죠. 근데 기관 자금이 거래소 계좌를 뚫어서 들어간다. 사실상 그거 이제 뭐 해킹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ETF가 사실 중요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못 샀죠. 기관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지금 가격이 오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월가의 전통 금융들은 ETF라고 하는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JP 모건은 컨센시스라고 하는 회사, 여기가 이제 이더리움 뭐 주식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회사 주식의 10%를 좀 불법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와 이건 지갑이죠. 인퓨라라고 하는 개발사의 그 핵심 인프라를 이 컨센시스 주식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그 지분을 갖췄습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찰스 슈왑, 뱅가드, 뭐 모건 스탠리 이 친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주식을 샀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식을 샀고요.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샀습니다. 이해되시죠? 주식을 통해서 시장 선점, 점령을 해 나가는 겁니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뭐 ETF 승인이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5월에서 가는 내내 퍼드가 가능하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뭐 승인의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봅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럼 이더리움 가격이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죠. 대개는 이더리움이 가격이 오르는데 알트코인이 폭락하는 경우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냥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죠.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사실 좀 난감할 수도 있어요. 제 동생이 예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최성락 교수님,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나는 하락보다 상승이 더 어렵다. 나는 어차피 뭐 장기 투자자인데 이 상승하면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또 한 번 이제 밑에서 사면 좋은데 못 샀을 때 불안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이 급등을 했을 때 익절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분들은 익절을 하셔서 현금을 좀 이제 보유를 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하나가 오르면 그거 팔아서 좀 덜 오른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실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도 전략이고요. 근데 이것만큼 하지 말자. 포모에 매수하는 거. 급등했을 때 그냥 퍽 오르니까 아 이거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제 손이 이제 가는 거죠. 포모 매수만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잘 안 됐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TF 승인 좋죠. 근데 안 되면 어쩔 거냐?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용어 한번 들어보셨겠죠?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저기서 뭔가 먹구름이 오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는 거죠. 이게 뭐 보이니까 뭐 오면 피해야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어떤 위험 요인, 이거 회속 코뿔소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더리움 ETF 거절될 수도 있고 회색 코뿔소는 이제 최근에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일컫는 용어로 비유로 많이 쓰입니다. 중국만 그럴까요?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만 2년을 채워갑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경제가 계속 안 좋으면 과거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왕들이 나라가 어려우면 꼭 어디 그 외세 그 침략을 했었잖아요. 일본이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 왔지 않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아니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특히 이제 미국 경기 침체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서 이제 덤덤하죠. 이거 또 저 얘기하네. 이제는 안 믿는 거죠. 꼭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게 이제 회사 코뿔소 같은 상황이 이제 선대처 좀 크게 하면 우리나라 예전에 레고 사태 때 그랬고요. 뭐 새마을금고였습니까? 미국에서도 은행 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선대처를 빠르게 하면 피해 규모를 이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큰 재앙이 발생하죠. 저는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폭락의 가능성, 뭐 이유는 저도 뭔지 모릅니다. 근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코인만 떨어질까요? 아니요. 주식, 부동산, 특히 미국의 주식이요. 굉장히 많이 지금 고평가된, 그러니까 더 올라가겠죠.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순간순간 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크립토 TV는 미래, 종목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채널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것을 기대하셨다면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건 이제 다른 또 유튜버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투자 성공은 항상 이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폭등하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익절을 하실 수도 있고 빚이 있으면 빚도 갚아야 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고 매도하고 다시 바닥에서 잡겠다? 가능하죠. 근데 쉽진 않다. 뭐 반면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라도 뭐 그냥 떨어져도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겠죠. 예기치 않게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추매를 하는 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나쁘지 않죠. 우리가 이것만큼 하지 말자. 패닉셀. 패닉셀 하면 바로 끝입니다. 우리가 2년, 3년, 뭐 어떤 분들은 5년, 6년, 7년째 투자하신 분 계시잖아요. 패닉셀 하면 바로 끝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셨다면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휩싸인 매매는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디폴트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시장이 너무 크게 떨어지면 조금 추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시장 폭락이 왔을 때 내가 현금이 없으면 너무 낭패니까 가격이 막 기분이 좋을 때 뭐 10% 정도 파신다, 20% 정도 파신다, 그리고 뭐 빚을 갚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플러스 알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뭐 그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이더리움 가지고도 계속 장난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월가 전통 금융은 크립토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기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부 관계자, 월가 전통 금융, 소비자 이거 지금 살리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뭐 지금부터 길어봐야 한 2년 정도 되겠죠.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